예, 안녕하세요. 테마 20 정부 규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파트고요. 제가 이 전반부에선 제일 강조하는 게 이쪽입니다. 양도 많고요. 그다음에 관련 법도 있는데 법은 심화해서 하겠습니다. 자, 규제는 일단 누가 실패했어? 시장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이러니까 개입할 겁니다. 시장의 문제는 두 가지예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한마디로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두 번째는 시장이 만든 물건이 사람의 생명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기에 영향을 줬을 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요 효율성을 위해서 들어가는 게 경제 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삶의 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 게 사회 규제인데 나중에 보겠지만 경제 규제는 19세기 말부터 있었어요. 전통 규제라고 그러고 사회 규제, 소비자 보호라든지 환경 같은 건 되게 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80년대 이후에 등장해요. 그다음에 2번입니다. 주체. 옛날에 당연히 규제 주체는 정부였어요. 근데 지금은 민간이 정부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민간이 오히려 정부보다 능력이 더 좋아요. 삼성 반도체에 대해서 정부 공무원들이 규제하기 힘들거든요. 이러니까 피규제자인 그 규제 대상자가 스스로 먼저 규제하는 겁니다. 이걸 자율규제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를 규제하다 보니까 이게 공정할까 안 할까에 대한 의심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중간쯤 들어가는 게 그러면은 정부가 이 관련 전문가 집단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요. 위임을 하고 이 민간 집단들이 요 규제 대상자를 규제하는 게 바로 공동 규제가 돼요. 항상 규제가 나왔을 때는 좀 더 정부에 가까운 것, 좀 더 민간에 가까운 게 있을 텐데 직접 규제가 정부에 가깝다면은 자율 규제는 민간에 가깝겠죠. 공동 규제는 중간쯤 되겠죠. 됐지? 그리고 정부에 가까울수록 효과성이나 목표 달성도라든지 효율성은 그 형평성은 좋아져요. 누구나 해야 될 거니까. 반면 시장 가면 갈수록 효율성이 좋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게 수단 규제예요. 정부가 사전에 이 장비 써라, 이 기술 써라 하나하나 지정해 주는 거야. 이걸 투입 규제라고 그래요. 이래버리면 규제 대상자들은 재량이 하나도 없겠죠. 다 미리 정해줄 거니까. 이건 너무 강력한 규제죠. 자, 두 번째 나오는 건 수준만 정해줘요. 자, 어느 수준만 넘어가라. 이거는 네가 마음껏 달성해봐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준을 누가 정해? 정부가 정해버려요. 이 정부가 정한 수준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너무 높아버리면 의미가 없을 거고 너무 낮아도 뭐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관리 규제가 들어왔는데 이건 스스로 수준을 정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 계획대로 이행되었는가를 확인할 겁니다. 자기가 능력이 좋다면은 더 높게 잡겠죠. 그러면 이제 S등급 받을 거고 좀 낮다면은 좀 낮게 잡겠죠. 뭐 이제 B등급 받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관리 규제가 되는 겁니다. 이죠. 스스로 세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겠다고 계획서 세운 다음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계획대로 이행되었는가를 이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성과 규제는 획일적인 수준이라면은 관리 규제는 자기 능력 맞게 자기가 스스로 수준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강제적이고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성과 규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다. 대표적인 게 해썹이죠. 내가 1등급으로 팔지 아니면은 2등급으로 팔지 자기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자의 능력에 맞게 유연하게 수준 정한 다음에 달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단, 성과 관리 이건 대상이고요. 또 강제 규제가 있고 유인 규제가 있어요. 강제를 명령 지시라고 그래요. 이 전통 규제야. 어기면 처벌이야. 법률 효과가 나와요. 무효라든지 취소라든지 대표적인 게 인허가겠죠. 인가 안 받아버린 무효고 허가 안 받아버린 취소 사유잖아 지금. 또는 하명 안 들었을 때는 처벌받잖아 지금. 이게 전통 방식이야. 정부 지향적이겠지. 반면에 유인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한다면은 내가 유인책으로 뭐 보조금이나 이걸 줄 거고 네가 어긴다면은 부담금 내라는 겁니다. 배출 부담금이라든지 또는 타 기업에 사오라는 소리겠죠. 이게 유인 규제예요. 그건데 왜 명령 규제를 할까요? 소비자 안전 때문에 그래. 사회 규제가 대표적이야.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건데 이걸 선택권을 주면 안 되겠죠.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거고 반면에 소비자한테 정보 제공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유인 규제겠지. 전통 규제, 현대 규제로 많이 배울 겁니다.
이건 행정법 많이 배울 거예요. 전통 규제 대표적인 게 최저 안전 기준 설정. 이걸 넘어가지 못한다면은 아예 판매가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명령 같은 거 행정 처분이겠죠, 이거. 행정 하명 같은 것들. 법규 명령도 있어요. 법에 뭐뭐 하지 마라. 그다음에 행정처분, 인허가 같은 것들 전부 다 강제력이 존재하고 법률 효과가 나옵니다. 반면 정보 제공이라든지 행정 지도 같은 것들, 행정 계획 같은 것들, 이건 구속력이 없잖아,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요인이 돼요. 또 한가 계속 말하지만 명령 지시가 더 정부 지향적이거든. 무조건 이거는 따라야 되겠죠. 정부가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을 거니까 호소력도 되게 높아요. 그 대상자들한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 그 정부가 그 정한 요 기준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보장은 전혀 없겠죠. 반면 시장 유인은 스스로 자기가 좋은 점을 찾아가요. 내가 더 배출하고 배출 부담금 낼지 아니면은 내가 내 법인을 살지 효율성이 좋아지는 거야. 대신에 이제 기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건 떨어질 거고 정부가 세운 목표를 어길 수 있잖아 지금. 이러다 보니까 효과성도 떨어질 수 있겠죠.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니까 역시 호소력도 낮을 겁니다. 항상 그래서 정부가 하면 할수록 효과성은 높아진다. 대신에 효율성은 떨어진다. 민간은 정부가 세운 목표를 어길 수 있으니까 효과성은 떨어지겠지만은 스스로 제일 바람직한 점을 찾아갈 거니까 효율성은 좋아질 겁니다. 그렇죠? 이걸 반대로 설명하신 분 계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정부로 갈수록 효과성이나 형평성은 좋아지고요. 반면 시장 가면은 효율성이 좋아집니다. 자, 그다음 가장 전통적인 게 이제 경제 규제와 사회 규제예요. 경제 규제를 전통 규제라고 그래. 19세기 말부터 있었고 사회 규제는 현대 규제라고 그래요. 60년대 이후니까요. 그치? 이걸 왜 경제 규제라고 하냐면 물건 원래 누가 만들어야 돼? 시장이 만들어야 돼요. 경쟁적으로. 근데 시장에 놔뒀을 때 잘 안 만들어지는 게 있어. 또는 과다하게 소비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요금제라든지 공유제예요. 공공재야 어차피 안 만들 거니까 규제할 것도 없어. 정부가 직접 생산해야 될 겁니다. 민간재야 어차피 시장한테 맡기면 될 거고, 만약에, 그, 독과점 할 때 들어가는 건 독과점 규제거든요. 이건 따로 놀아요. 독과점 규제도 경제 규제가 맞아요. 왜? 수요 공급이 일치하지 않게끔 시장에서 지금 제약을 하고 있으니까. 그치? 근데 이거는 독과점 규제를 따로 놓고, 광의 경제 규제할 때는 독과점 규제가 들어가요. 왜? 수요 공급을 맞추기 위해 들어가는 거니까. 자, 어쨌든 기업이 물건을 만드는 건데 기업이 경쟁적으로 만들었을 때 안 좋은 게 있어. 이러니까 국가 개입해가지고 자, 어떤 기업만 그 물건 만드세요. 몇 개 만드세요. 가격은 얼마입니다. 다 지정해 주는 거야. 한마디로 기업 운영을 같이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기업의 운영이 본원적 활동인데 이것을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산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어, 독, 가만 놔뒀을 때 독점이 되고 오히려 독점일 때가 더 싼 재화가 있어. 요금제겠죠. 이러니까 정부가 특정 기업에 특허를 주는 거야, 지금. 공기업을 할 수 있지만 공기업은 아무리 질이 떨어질 거니까 민간 기업에 맡기되 규제가 들어가겠죠. 또 공유제. 누구나 해버리면은 오히려 고갈되거든요. 이러니까 면허제도 도입하여갖고 소수에게 면허권을 주는 거야. 걔네들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 오히려 경쟁이 되는 게 아니라 소수에게만 권리 주다 보니까 경쟁이 제약이 되고 이 면허를 받은 기업들은 오히려 이득이 되죠. 생산자 보호 성격이 있다는 거야. 면허 받은 사람은 이득이 크니까 편익이 집중되고 됐죠. 내가 면허 받지 않았을 때는 10밖에 못 벌었는데 면허 받으니까 100을 번단 말이야. 그 90은 지대가 돼요. 이걸 얻기 위해서 지대 추구 활동을 할 거야. 내가 물건을 잘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로비 활동을 해가지고 면허를 받으려고 하겠죠. 그 결과 공무원들은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는 게 아니라 로비를 많이 받은 그 기업에게 포획되겠죠. 이게 정부 실패입니다. 이러니까 분명히 경제 규제가 필요해요. 왜? 경쟁적으로 하는 것보다 소수가 하는 게 더 나으니까요. 근데 그 기업의 로비를 받다 보니까 적정 규제 이상으로 과잉 규제가 돼요. 왜? 과잉 규제가 되면 될수록 생산자 그 면허 받은 사람은 이득이 더 크니까. 이러니까 이 경제 규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완화 대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왜? 과잉 규제되어 있으니까. 자, 목적은 경쟁을 했을 때 자원이 고갈돼 버려. 오히려 과당 경쟁이 오히려 가격을 높여버려요. 또 규모 경제가 존재한다든지 이런 요금제 같은 것들은 소수에게 특권을 주는 겁니다. 너만 해라. 너는 들어오지 마라. 또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어느 지역에 특권 주는 조건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다른 기업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대신에 너는 반드시 그 물건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되게 경제 규제가 돼요. 반면 사회 규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을 하다 보면 사람 생명이라든지 환경에 위해를 가해요. 근데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야. 그걸 넘어가는 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의무가 부과되는 거야. 이걸 통해서 대중이라든지 소비자라든지 노동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업을 운영하는 소수업자들에게 비용이 부담되고 이걸 통해서 대중들이 이득을 보죠. 비용은 집중이고 편익은 분산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러니까 반발이 심합니다. 이거는 민간재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모든 산업 다 들어가 있죠. 그렇지? 이건 경쟁과 무관해. 누구나 만들 수 있어. 다만 그 물건이 생산자, 아니 노동자, 소비자, 환경에 영향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비용은 그 물건을 만드는 소수의 기업들이 부담하는 거고, 그로 인해 대중들이 보호받겠죠. 그러니까 비용이 집중이다 보니까 이 규제가 들어왔을 때는 그 기업주들은 반발이 심할 겁니다. 그지? 반발이 심하고 그래도 만들어졌다는 건 어떤 사건이 터진 거야. 이 기업의 물건에 의해서 사람이나 환경이 다쳤던 거예요. 이때 규제가 만들어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봐 점점점 이 규제를 완화시키자고 할 겁니다. 로비 들어오겠죠. 그래서 만들어질 때는 대립이겠지만은 만든 다음에 집행할 때는 이 소수의 기업이 의무 부과자인 기업이 공무원들한테 들어와서 야 너무 강하지 않냐 좀 약화시켜주라. 점점점 약화될 겁니다. 어쨌든 목적은 사람의 생명들이라든지 환경 보호 같은 것들이에요. 됐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거는 모든 산업이 아니라 특정 산업만, 얘는 모든 산업 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비교해 놨죠. 경제 규제는 소수에게 특권 주니까 경쟁이 제한이 되고, 사회 규제는 경쟁과 무관하다. 독과점 규제는 반대예요. 이게 두 개 합쳐서 광의 경제 규제인데, 독과점은 소수가 하니까 횡포가 나온단 말이야. 이러니까 이걸 경쟁 체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히려 경쟁이 촉진돼 버리는 거야. 이거는 모든 산업 다 들어가요. 독과점 규제도 민간제도 독과점 되었을 때는 그 기업을 분리시켜요. 한 기업이 점유율이 50이 넘는다. 둘로 갈라야 돼요. 1, 2, 3기업이 75가 넘는다. 하나 더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산업만 들어가고 걔만 그 사업을 운영합니다. 차별적이라고 그래요. 모든 산업이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비차별적이라고 그래요. 정부는 재량이 있어. 이 면허를 A 기업한테 줄지 B 기업한테 줄지 재량이 있다는 겁니다. 여긴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비재량적이다. 계속 말하지만은 얘는 편익이 그 면허 받은 애들한테 집중이 돼요. 그치? 아까 10밖에 못 벌었는데 면허 받으니까 100을 벌었다고 그랬잖아. 이걸 지대추구라고 그래요. 이 지대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대추구 행동이 있을 거고 이걸 위해 공무원들을 포획할 겁니다. 이러니까 분명히 필요한 규제지만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경제 규제는 완화 대상으로 나와요. 완화 대상으로. 반면에 여기는 안 그렇습니다. 독과점이든 사회든 의무가 부과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이 둘로 갈라지니까 비용이 커졌죠. 또 기업 운영하는데 환경도 보호해야 되고 소비자도 보호해야 되고 노동자도 보호하다 보니까 관련 비용이 커진단 말이야. 비용이 집중이고 그로 인해 소비자나 노동자나 대중이 이득을 보니까 편익이 분산이에요. 반발이 심하니까 잘 안 만들어집니다. 과소 규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요 사회 규제나 독과점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보다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규제 기본 개념이에요. 항상 규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유형을 많이 물어봅니다. 어떤 건 좀 더 정부에 가깝고 어떤 건 좀 더 민간에 가깝고 직접 규제가 정부에 가깝다면은 자율 규제는 시장에 가깝고요. 수단 규제가 정부에 가깝다면은 관리나 성과 규제는 시장에 가깝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해 가면서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보셔야 될 겁니다. 됐지? 그리고 모든 규제를 완화하자는 게 아니라 과잉 규제되는 게 있고 과소 규제되는 게 있어.
편익이 집중되면 과잉 규제가 될 거고 비용이 집중되면 과소 규제가 될 겁니다. 지금 이 두 가지지만 나중에 제임스 윌슨이라는 학자는 이걸 네 가지로 갈라요. 다시 경제 규제가 고객 정치, 사회 규제는 대개 운동가 정치에 가를 거고요. 이거 말고도 대중과 이익집단 정치가 있어요. 네 가지로 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차 문제고 문제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